제주 영리병원 반대와 원희룡 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과 주말 촛불 집회도 시작됩니다. 2,500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양배추 수확이 시작됐지만 가락시장 경매 방식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해녀 금덕의 전설이 깃든 탐라 분화구가 면적이 9,000제곱미터에 이르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목소리가 제주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철회와 원희룡 지사 퇴진까지 거론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주말 촛불 집회도 예고돼 있어 전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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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단체를 포함한 전국 노동과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 공공성 후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허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영리병원 반대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권력을 남용한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퇴진하지 않을 경우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허가임을 인지하고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희룡 지사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 금지라는 대선 공약을 어긴 데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개설 승인을 묵인한 문재인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를 분명히 반대하는 공약을 한 촛불혁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 정책이 맞는지 저는 청와대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본격적인 반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청 앞에서는 하루 종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1조 단위로 돈을 갖고 있더라도 병원을 못 세웁니다. 그게 우리나라 의료법상 체계입니다. 근데 원희룡은 이걸 허가해 줬습니다. 영리병원 불허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수가 17,000명을 넘어선 상황.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100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주말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전국의 이슈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위법성 논란에도 휩싸이고 있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놓고 제주도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으로 개설된 녹지병원은 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내부의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여권 조회는 물론 안면 인식 기술을 영리병원에도 적용해 내국인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선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마을회는 오늘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로 하락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녹지국제병원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희룡 지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몇 년 전 비정규직의 애환을 그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미생, 즉 비정규직이지만 몇 년만 버텨서 완생, 정규직이 되겠다는 대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미생과 완생을 나누는 아프지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였었죠. 참고로 드라마 속의 장글에는 완생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자, 드라마에서 현실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직장에서 30년을 일해도 여전히 미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조인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시내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인 신행화 씨.
구 육성의 직원으로 불리는 신 씨의 임금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무원 최저 호봉인 9급 1호봉입니다. 4년 전 육성회가 사라져 교육 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에는 월급이 10만 원가량 깎였습니다. 여태까지 오랜 시간 같이 근무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저희를 생각을 해 주실 줄 알고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건데 저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니 학교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1시간 늦게 퇴근하지만 연간 휴가는 공무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노조는 교육청이 일부 직종은 근무시간을 하루에 4시간만 인정해 임금을 줄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무기한 농성과 함께 직종별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좀 학교 비정규직을 진짜 사람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은 근무시간 조정은 교섭을 통해 양보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은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원과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주 지역 교육기관 노동자 만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00여 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놓고 그 일은 비정규직들에게 떠맡겼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이로 인한 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교육 현장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제주 4.3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4.3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7%가 4.3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론조사보다 10.6%포인트 상승한 기록인데 4.3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양민 학살이 54%로 가장 많은 답을 차지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양배추 하차 경매 방식 갈등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아직도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배추 수확은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합의가 늦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부터 양배추 수확을 시작한 서귀포시 대정읍. 그물망에 담은 양배추를 트럭에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확한 양배추는 8피트 컨테이너에 담아 수요가 많은 서울 가락시장으로 보내왔는데 올해는 지방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기존 컨테이너 방식이 아닌 펠릿에 적재한 뒤 랩핑을 해야만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영세농가나 고령농은 그 랩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가락동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대구, 청주, 인천만 가고 있어요. 컨테이너로. 당장 수확을 해야 하는 농민들은 가격이 낮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 소비시장으로 출하하는 상황. 소비자 선호가 높은 양배추 크기인 42만 기준으로 서울 가락시장의 평균 가격은 5,500원 선으로 지방과 5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출하 물량이 몰릴 경우 지방에서 소비를 다하지 못하는 데다 가격도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서울 못 가면 이젠 양배추 그냥 로타리 해야지.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수확해보지도 못하고 갈아엎을 정도가 이제 끝 하는 예감입니다. 지금. 제주산 양배추 물량은 2만 6천여 톤, 전체 물량의 92%를 차지합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앞두고 있지만 제주산 양배추의 하차 경매에 대한 합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앞바다에 있는 탐라 분화구는 대상군 해녀 금덕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제주 MBC가 금덕이어를 탐사를 해봤는데 그 면적이 9,000제곱미터에 이르고 안정적인 생태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표선포구에서 배로 20분. 다이버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벤자리 떼를 보자 먹성 좋은 방어가 뒤를 쫓습니다. 하지만 벤자리의 움직임이 워낙 빨라 사냥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부시리들은 경계심을 풀고 다이버를 둘러싸고 군무를 펼칩니다. 그 밑으로 자리돔의 놀이터인 감태군락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바다 거북은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달아납니다. 일정한 크기의 방형구를 이용해 금덕이어의 생태상을 조사한 결과 수심 20m까지는 감태군락이 우거져 있고 모자반과 참곱슬이 같은 다양한 해조류가 더불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25m 부근에서 산호만류, 30m 안팎에선 연산호와 자로바다 표고란 해조류가 우점하고 있습니다. 해조숲이 워낙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이 와서 서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물 다양성도 물론 굉장히 높습니다. 어류 그리고 어떤 연체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자연적으로 굉장히 잘 보존된 그런 생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녀와 마을 주민들은 탐나분화구의 서쪽 수심 10m 정도의 평평한 지형을 금덕이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면적이 9,000제곱미터, 3,000평에 이릅니다. 생태계의 보고인 금덕이어와 탐나분화구,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아시아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와 스마트 관광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동 프로모션과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텐센트사의 위챗 결제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협력할 방침입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제주대병원 교수의 상습적인 직원 폭행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5,000명의 시민 서명을 대학 측에 전달하고 오는 14일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자림로 지키기 시민 모임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를 규탄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재개하는가 하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아침 기온이 5도, 낮 기온이 10도의 안팎에 머물러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간에 3cm가량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추위가 잠시 주춤하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다시 추워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쯤 서귀포시 회수동 회수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위 48살 오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당시 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5%였으며 오 씨는 전날 저녁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록인 제주 복합관광단지와 백통신원 제주 리조트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에 추진 중인 록인 제주와 남원읍에 조성 중인 백통신원 개발 사업의 규모 확대와 기간 연장을 심의했지만 사업 추진과 재원 조달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묘산봉과 수망 관광지는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